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72쪽이죠. 공공재를 정리하는데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럼 좋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공재 특성까지 정리됐죠. 가장 쉽게 말하면 제가 차고 있는 이 시계는 바로 뭡니까? 민간재라는 거예요. 민간재. 여러분은 저와 똑같은 시계 지금 안 차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재는 저는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은 가지고 있지 않다 해서 배제성이 됩니다. 배제성.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 시계도 쓰면 쓸수록 어떻게 달라지잖아. 저 혼자만 쓸 수 있지 여러분들은 사용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뭐가 됩니까? 경합성이 된다. 경합성. 그다음에 반대로 정부가 생산하는 경찰, 국방, 등대, 일기예보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죠. 뭐다? 비배제성. 또 제가 소비하나 여러분이 소비하나 소비에는 변화가 없잖아. 그걸 갖다 비경합성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고 재화의 종류 5가지를 정리합니다. 아주 쉽게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행정학계로는 암기 과목이 아니다. 절대로 암기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첫째, 배제할 수 없다 해서 비배제성이죠. 그 다음에 소비가 되지 않는다 해서 비경합성이 되겠죠. 비경합성. 아주 제가 한번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럼 첫째, 햇빛, 공기, 햇빛이나 공기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다 해서 자유재라고 그럽니다. 자유재. 햇빛, 공기, 자유재. 당연히 뭐죠? 비배제성, 비경합성을 띠겠죠. 자, 두 번째는요. 정부가 생산하는 재화 중에서 경찰, 국방, 등대, 일기예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공공재 그럽니다. 혹자는 집합재 그래요. 당연히 비배제성, 비경합성 되죠. 이제 반대로 제가 차고 있는 시계라든지 커피, 녹차는 민간재 그래요. 일명 이제 사적재 그러죠. 사적재에서 반대니까 뭐다? 배제성, 경합성을 띠겠죠. 그 다음 정부가 생산하는 재화이지만 수익자 부담은 즉 사용하는 사람이 돈을 내야 돼. 전기, 뭐 가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재화를 우리가 준공공재, 준공공재에서 요금제 그래요. 요금. 요금을 안 내면 한전에 와서 단전을 시키는 거야. 요금제는 당연히 뭐 한다? 배제성을 띠죠. 배제성. 그러나 소비에는 변화가 없다. 뭐죠? 비배제성. 비배제성. 그래서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맡겨놓으면 대기업만 진출한다. 고로 자연독점이 일어납니다. 고로 시장 실패에 들어간다. 그래서 요금제만큼은 시장에서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거야. 시장, 쉽게 말하면 민간인도 참여하고 정부도 참여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뭐지? 요금제. 왜? 시장에 맡겨놓으면 자연독점으로 인하여 시장 실패를 초래한다. 아주 중요했죠. 그 다음에 정부가 뭐 가지고 있는 재화이지만 먼저 보는 게 임자야. 양잿물도 공짜로 다 먹어버리겠다. 뭐 개울가의 수석, 그잖아. 개울가의 수석. 또는 뭐 국립공원. 국립공원도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요금을 국립공원 입장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요금제라고 부를 수 없죠. 단, 자, 뭐 사찰이 있는 경우는 문화재 관람료에서 뭐 한 5,000원 받더라고. 그건 예고. 국립공원 입장료는 원칙적으로 없앴습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그래서 한라산 같은 경우 국립공원이잖아요. 입장료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근데 오대산 같은 경우는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건 별개고. 그래서 개울가의 수석, 뭐 목초지 같은 거 있잖아요. 목초지. 그런 재화를 갖다 우리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해서 공유재 그래. 혹자는 자원재 그러면 공유재. 공유재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다. 뭐다? 비배제성. 근데 쓰면 쓸수록 고갈되잖아. 해서 뭐다? 경합성. 뭐지? 경합성을 뗀다. 경합성. 그게 바로 공유재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정리하면 예를 들면 뭐 잘 생각합시다. 의무교육을 받아라. 의무교육을 받아라. 권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정기 검진을 받아라. 보건소 같은 거 만들어주죠. 문화활동을 해라. 그런 재화를 권한다 해서 권장제 그래.
권장제, 일명 이걸 뭐라 말한다? 가치제 그럽니다. 그럼 우리 생각합시다. 사립학교만 사립초등학교는 등록금이 비싸잖아. 입학료가 비싼 말이야. 그럼 돈 없는 사람은 다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정부가 공립초등학교를 만드는 거야. 또 삼성병원 같은 대형 병원 있잖아. 사립병원이지. 돈 없는 사람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정부가 보건소를 만들어준단 말이야. 그런 재화를 갖다 권한다 해서 뭐다? 권장제, 일명 뭐다? 가치제 그럽니다. 가치제. 이것도 당연히 배제는 된다. 뭐다? 뭐 된 거지? 배제성은 되죠. 배제성. 하지만 소비에는 변화가 없다. 비경합성을 띈다. 비경합성을 띠겠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반대로 마약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술 먹고 깽판 부리지 마라. 이건 가치제가 아니라 뭐다? 비가치제 그래. 뭐다? 비가치제 이렇게 말하죠. 재화를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이 결합해서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결합해서 나면 자연독점으로 인하여 시장 실패를 초래한다. 어떤 재화와 관련이 있다 하면 뭐다? 요금제입니다. 좀 깊게 들어가면 이제 공유제에서 나온 게 바로 공유제보다 비극 이게 나오겠지. 공유제 비극. 자, 여기까지 정리됐네요. 사바스라는 학자가 재화를 구분하고 있죠. 권장제를 일명 가치제 그랬어요. 의무교육을 받아라. 의료 서비스 의무. 예를 들면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재화 소비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정부가 재화 소비를 권장할 목적으로 개입하죠. 그리고 세 번째, 정부는 이제 국립학교, 국공립병원, 보건소 등을 운영해 교육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를 보완적으로 공급해 준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온정적 간섭주의로 인한 뭐다? 소비자권을 침해할 수 있다. 가치제 좀 신경 씁니다. 문화, 그러면 교육, 의료, 주택 공급, 뭐 임대주택을 말하죠. 문화행사. 요금제, 뭐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통신요금. 공원 여러분 이제 공원은 글쎄요. 민간인 공원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엄밀히 말하면 이제 공원은 뭐 좀 삭제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슈는 될 수 있겠지. 국립공원은 원칙적으로 입장료를 폐지했거든. 그런데 5대상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갔더니 요금부터 받더라고. 문화재 관람료에서 좀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냥 공원은 삭제를 해주세요. 좀 삭제해주고. 배제성, 비경합성이죠. 두 번째 별표합니다. 비경합적인 특성으로 인해 동그라미 뭐다? 자연독점. 자연독점이 이루어짐으로써 무슨 실패? 시장 실패다. 꼭 그만 별표해 주세요. 야, 공유제는 천연자원, 목초지, 구명보트, 어장 같은 거. 비배제성을 띠지만 경합성. 그렇죠. 공유제보다 비극. 공짜이기 때문에 양잿물도 공짜라면 다 먹겠다. 제로가 되는 거야. 공유제 사용자의 비용 부담은 제로가 되어 자원이 고갈될 때까지 사용한다는 이론이죠. 혼잡제. 우리가 명절날 고속도로 분비죠. 일요일날 주말마다 산 분비죠. 그런 제를 혼합제 그래요. 의미는 없죠. 그냥 배제성, 비경합성.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혼잡으로 인하여 개인이 누리는 편익은 감소합니다. 그리고 3. 순수공공재가 최적 규모가 무한대라면 혼잡제는 무한대가 아니죠. 그래서 경제학자 부캐너는 일명 클럽 이론 그럽니다. 클럽 이론이 뭐라면 우리 나이트클럽을 봤더니 스테이지, 무대가 100명이서 춤을 추면 최적의 상태야. 그런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한 150명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 분비잖아요. 뭐다 혼잡한다. 그리고 개인이 누리는 편익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4번도 똑같은 얘기죠. 재화 구분에서 민간제. 잘 보세요. 민간제 반대가 순수 공공제. 가운데 낀 게 뭐다? 준공공제. 준공공제. 여기서는 요금제만 좀 신경 써요. 요금제 그 대응 방안을 볼까요? 봤더니 초기 구축 비용이 증가해. 전기, 가스, 수도, 통신시설 깔려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 근데 이제 초기 구축하고 나면 갈수록 이제 비용은 줄어들죠. 비용은 뭐다? 체감. 비용이 체감한다는 것은 반대로 편익은 증가가 됐죠. 편익은 증가. 그리고 뭐가 된다? 자연독점. 그리고 시장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맡기면 안 된다. 정부가 개입한다. 뭐지? 공적 공급. 5번 별표 주세요. 공유지의 비극. 트레지 오브 더 커먼스. 참 중요합니다. 공유지의 비극이었다. 다 죽어. 상생이 아니라 뭐다? 공멸. 꼭 별표. 요게 나올 때가 됐다. 틀림없이 별표. 공유지의 비극하면 가장 쉽게 출제되면 시장 실패 원인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 시장 실패 원인이다. 좀 깊게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공유지에서 비극이 왔다. 이 말씀이네요. 비극. 공유지 비극하고 죄수의 딜레마 이론은 다 같은 거야. 죄수의 딜레마.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건 공통점이 전부 다 시장 실패가 되는 거예요. 시장 실패 원인이 되는 거죠. 시장 실패 원인. 같은 거야. 공유지 비극, 죄수의 딜레마 이론. 예를 들어보죠. 이 공유지에서, 공유지니까가 천연자원, 이런 거 지하자원, 목초지야. 목초지.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공유제가 된 거야. 뭐가 되지? 공유제보다 비극. 이렇게도 말한다 이거야. 공유제. 아까 공유제 들어봤죠? 비배제성은 뜨지만 고갈된다 뭐지? 경합성.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야. 이게 목초지야. 목초지가 있다. 이 목초지에서 갑하고 을이 살고 있다. 항상 이러면 공식이 갑이 개인이라면 을은 반대 뭐가 되는 거지? 사회가 되는 거예요. 사회. 그래서 개인의 이익을 사익 그럽니다. 사회적 이익은 공익. 사익과 공익의 충돌이야. 사익과 공익의 충돌이 있는데 공익보다는 뭘 추구한다? 공익보다는 뭘 추구한다? 사익을 추구한다. 고로 공유지보다 비극이 온다는 얘기야. 그럼 봅시다. 첫째. 이 목초지에서 양을 방목하는데 최적의 규모가 10,000마리라 할까? 10,000마리가 최적의 규모야. 그런데 양이 플러스 한 마리가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 비극이 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양의 방목수가 늘어날수록 목초지는 줄어들어. 그래서 결국은 황무지로 변하겠지. 고로 모든 양들이 다 죽는다 이거야. 너도 죽고 나도 죽다 이거야. 비극. 상생이 아니라 뭐다? 공멸. 그러면 봅시다. 갑돌이하고 을돌이가 생각하면 A 봐. A 대하는 갑돌이가 양을 4,999마리 키우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을도 좋다. 나도 4,999마리 키우겠다. 10,000마리 사이 또 플러스 몇 마리를 더 키워도 되는 거지? 2마리를 더 키워도 되는 거야. 2마리. 그렇잖아요? 2마리를 더 키워도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욕심 많은 갑돌이가 생각합니다. 내가 한 마리 더 키운다고 별 문제 있겠어? 그럼 잘 봐서 얘도 똑같잖아. 이때는 서로 얘도 을순이를 신뢰했고 을순이도 갑돌이를 서로보다 신뢰했어. 서로보다 신뢰란 거야. 다 신뢰를 했어. 신뢰했잖아요? 근데 봐, B. 이제 갑이 생각해. 내가 한 마리 더 키운다고 별 문제 있겠어? 그래서 갑돌이가 양을 5,002마리 늘립니다. 을은 똑같지. 뭐지? 4,999마리. 그러면 이때 잡아. B를 봐. B를 봤을 때 갑돌이는 사익을 추구했지만 더 많이 키우면 갑돌이 이익을 보지만 을수이는 뭘 본다? 손해를 봐. 을수는 뭐다? 손해를 본다 이거야. 을수는 손해를 본다? 해보자. 이렇게 해도 딱 지금 몇 마리다? 10,000마리야. 10,000마리잖아. 그러니까 비극은 아니잖아. 그런데 잡아. 그런데 C 보자. C. 을순이가 가만히 있어서 열받아 본 거야. 너 5,002마리야? 나 열받았다. 나 7,000마리. 그러면 이제 한 마리를 넘어서게 되잖아. 이때부터 뭐가 온다? 비극. 비극이 오게 된 원인이 뭐냐? 갑돌이가 공익보다는 뭘 추구했다? 사익을 추구했잖아. 또 잘 봐. 갑돌이는 이익을 본다를 이렇게 말해. 편익 그래. 베네피트. 편익을 보고 을순이는 반대로 편익 반대가 비용이야. 잘 봐. 비용 편익분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갑돌이는 이득을 본 대신 반대로 을순이는 손해를 봤잖아. 그래서 편익은 소수한테 집중되고 비용은 다수한테 분산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다?
공유제 비극이다.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 이때 어떻게 되냐면 첫째는 서로 둘이 불신하다 신뢰를 해라. 또 두 번째는 시장에 맡겨둔다면 정보 개입한다. 정보 개입해서 갑돌이도 양 더 이상 키우지 마. 정부의 뭐다? 규제. 두 번째는 뭐다? 신뢰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이 공유주를 개인한테 사유화 시켜주는 거야. 딱 나눠주는 거야. 그럼 고갈될 때까지 키우지 않는다 이거죠. 중요했습니다. 1번 미국 UCSB 생물학과 교수인 게랏 밑줄 긋습니다. 누구? 하딘. 게랏 하딘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1968년 12월 13일자 사이언스지에 실렸던 논문에 지금 학자 중요합니다. 그 밑줄 게럿 하딘.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는 공유지의 비극은 지하자원, 초원, 공기, 호수에 있는 어장같이 공동체 모두가 사용해야 할 자원은 사적 이익을 주장하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두면 이를 당 세대에서 남용하여 자원이 고갈될 위험이 있는 것을 따르면 그런 밑줄 무슨 실패? 시장 실패 원인된다. 시장 실패 원인된다. 셋째, 공유제는 잠재적 사용자의 배제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자원이다. 그래서 3번 세 자를 주는 네 자를 주는 뭐다? 비배제성. 근데 뭐 다섯 번째, 네 번째 개인의 합리성 추구. 개인의 합리성을 두 자를 주면 사익이야. 사익의 추구로 인해 공유제가 고갈되는 현상을 겪는다. 공유제가 고갈된다 하니까 뭐지? 경합성 띠죠. 그리고 공유제는 개인의 사용량이 증감에 따라 나머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는 특성을 가진 자원이다. 그래서 경합성을 띠죠. 그 다음에 7번에다 별표하고요. 개인에 있어 최선에 대하니 사회 전체는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공익과 사익의 대립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개인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 간의 갈등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8. 공유지의 비극은 비배제성, 경합성의 성격으로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되고 갑돌이한테 집중되고 비용은 다수에게 분산될 때 발생하게 되며 나쁜 거잖아. 무슨 효과다? 부정적인 외부 효과.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뭐지? 부정적 외부 효과를 초래한다. 그렇다면 아홉 번째, 하딘은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구 증가를 억제하고 세금을 물리자보다 공예세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이제 공유제 비극 해결 방안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전적 시각은 소유권을 분명해줘라. 공유제보다 사유화. 일명 이제 경제학자 코주 정리 그래보다 코주 사람 이름이야 코주의 정리 소유권의 명확화. 행정국가에서는 정부가 이용을 규제하는 거냐. 정부가 규제를 가는 거야. 아까 부정적 외부 효과 나쁜 짓이 됐다 뭐다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거야. 현대 시민사회에서는 서로 뭐다 신뢰하자. 신뢰의 걸 무슨 자본? 사회자본. 작년 우리 시험에 나왔죠. 사회적 자본 이걸 뭐다 신뢰. 재수의 딜레마 이론도 똑같은 거야. 1번만 별표해 주세요. 합리적 행동이 항상 최적의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이론으로 개인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 간의 뭐다? 충돌, 갈등을 설명했다. 누가? 라포포트라는 학자가. 그 다음 7번이야. 공공재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견해. 잘 봅니다. 정부 기능의 팽창. 큰 정부가 될수록 무슨 실패? 정부 실패. 이때는 공공재가 어떻게? 과다 공급했다 이거야. 예를 들면 국민들은 공공재 3개만 있으면 되는데 정부가 4개를 생산해. 과다 공급. 정부의 뭐다? 낭비. 정부 실패. 이제 반대로 정부 기능의 축소. 작은 정부. 과소 공급되면 이제 반대로 무슨 실패다? 시장 실패야. 그래서 공무원도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야. 다시 한번. 공공재가 과다 공급할수록 정부 실패. 공공재가 과소 공급할수록 무슨 실패? 시장 실패다. 이제 그 학자들 몇 명 나오는데요. 1번 그냥 밑줄 와그너 법칙. 독일의 재정학자 아돌프 와그너가 연구했다. 해서 와그너 법칙 그런 거야. 뭐 간단해.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상대적 기회가 증대되는 현상. 쉽게 말하면 GNP가 증가할수록 따라서 정부 지출도 증가한다. 누가? 와그너 법칙. 똑같아. 여러분들의 봉급이 증가할수록 여러분 지출도 증가하겠지? 와그너 법칙. 두 번째 그냥 피콕과 와이즈맨. 사람 이름이야. 피콕. 공작. 와이즈만. 영리한 사람.
영리한 공작? 사람 이름이야. 피콕과 와이즈만의 무슨 요가다? 전요가. 봅니다. 사회 혼란기에 공공지출이 상향 조정되며 위기 시에 국민의 조세 부담 증대에 대한 허용 수준이 높아지는 전이 효과 또는 문지방 효과로 인한 예산의 급격한 팽창이 이루어진다. 쉽게 말하면 이거야. 전쟁과 같은 사회 혼란기 때는 정부 예산이 증가합니다. 이때 국민들이 용납을 해. 근데 전쟁이 끝났다. 늘어난 예산이 원위치로 돌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위치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용도로 바뀌어서 계속 증가만 하더라 이거야. 피콕과 와이즈만의 전효가. 세 번째, 경제학자 보몰. 보몰이라는 학자가 연구한 뭐다? 병리현상. 경제학자의 보몰의 병리현상이 뭐냐? 기억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빨리 상승하여 정부 지출이 팽창하는 현상이다. 왜 그럴까디언 정부 부분이 노동 집약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 비해 생산성 증가가 더디며 이로 인해 비용 절감이 힘들고 따라서 정부 지출 규모가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부 분야하고 민간 분야가 있어. 정부 분야하고 민간 분야가 있다 그야. 정부 부분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많기 때문에 민간 부분보다 인건비가 빨리 어떻게 상승한다. 그리고 정부 지출이 팽창한다 이거야. 그 뜻이죠. 그 다음에 4번은 뒤에서 한 번 더 건데 4번에다 별표. 니스카넨이 연구한 끊어봐요. 관료 동그라미. 관료들은 예산을 어떻게 극대화시킨단 말이야. 예산의 팽창을 바라는 사람들도 다 관료다 이거야. 정치인이 아니라 누구다? 관료다. 누가? 니스카넨. 니스카넨은 관료는 필요 이상으로 자기 부서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어 잉여 생산이 생기게 된다고 가장 동그랗지만 잉여 생산 몇 프로다? 200%. 2배. 그러니까 공무원은 원래 예산보다 2배를 더 늘린다 이거야. 뒤에서 한번 다시 더 할 겁니다. 우리 교재 몇 페이지는 간단히 찾아볼까요?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가설이 몇 페이지냐 하면 우리 교재 90페이지 있죠? 90페이지에서 다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부캐넌의 다수결 투표. 리바이어던 가설. 리바이어던은 우리말로 말하면 바닷속에 사는 무서운 짐승인데 그냥 대의제 정치야. 대의제 정치나 다수결의는 상대적으로 예산의 팽창을 가져올 수 없겠다. 뭐 그 얘기죠. 누가? 부캐넌이라는 학자가. 다수결 투표는 예산 규모를 팽창시키고 공공재의 과다 공급을 초래한다. 그리고 이제 투표의 거래. 보트 트레이닝 또는 로그로는 그러죠. 그리고 투표의 거래에 의해 과대 지출될 수도 있다. 리바이어던 가설은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본질적으로 정부 부분의 과도한 팽창을 유발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여섯 번째는 그렇죠. 비용과 수익의 보다 불일치야. 예를 들면 민간인들은 내가 비용을 투자해서 얻어지는 수익은 내가 먹는 거야. 그런데 공무원들은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한 거야. 그래서 자꾸만 예산을 줄인다 늘린다? 늘린다는 거야. 나가는 양만큼 국민한테 세금을 걷어낸단 말이야. 그래서 양출제입 그래. 간단히 가게 운영, 민간인들은 수익과 지출이 직접적으로 연계됩니다. 나가는 양만큼 쉽게 말하면 들어오는 수입만큼 나간다 이거야. 그러나 정부는 수익과 지출을 직접 연계시키지 않고 나가는 만큼 세금을 뜯어내. 양출제입의 원리 입각하기 때문에 지출의 수요가 있으면 세금을 확대한다. 그리고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세금 원리 입각하기 때문에 낭비적 지출이 가능해진다. 쉽게 말하면 이거야. 공무원들은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 더 많이 걷어서 그 세금으로 사업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나가는 양만큼 국민한테 세금을 걷어낸다. 한자로 양출제입. 그러죠? 양출제입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 7번 그냥 간접세주의 국가재정구조. 간접세이면 목적세 같은 거죠. 우리가 직접세는 국민들의 조세 부담,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나 간접세는 수익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해. 예를 들면 담배 있잖아.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만 세금을 떼는 거야. 담배 소비세 이런 거. 이게 전부 다 뭐지? 간접세다 이거야. 간접세의 경우 조세 저항이 회피되어 재정 팽창이 가능하죠. 9번이 박앤 법칙.
작년 3회 시험에 나왔죠. 바뀌는 법칙. 본질적인 업무량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공무원 수는 매년 5.75% 증가한다. 누가? 박슨 법칙. 여기까지가 공공재의 과다 공급 원인이었다. 고로 정부 실패 원인이었죠. 자, 정부기능의 축소는 과소 공급이니까 이건 의미가 없지만 하나만 정리해 봅시다. 하나만. 2번만 그냥 찍어봐. 갈브레이스의 의존유가. 경제학자 중에 누가 있다? 갈브레이스. 갈브레이스의 의존유가. 갈브레이스는 민간의 사적재는 각종 선전에 의해 소비자들의 욕구를 촉발하는 데 비해 공공재에 대해서는 선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적 욕구를 자극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신라면 블랙, 신라면 블랙과 같은 민간재는 PR, 홍보활동을 통해서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합니다. 그런데 공공재는 PR을 할 필요가 없다. 고로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 고로 공공재는 과소 공급될 것이다. 누가? 갈브레이스. 그 다음에 국유재산. 반대는 뭐 사유재산 그러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사유재산이죠. 반대는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은 뭐다? 국유재산. 시가 소유하는 재산은 뭐다? 시유재산. 이렇게 말하잖아요. 국유재산은 두 가지죠.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일반재산을 과거에는 잡종을 해서 뭐다? 잡종재산 그랬어. 잡종이니까 좀 이미지가 안 좋잖아. 그래서 일반재산은 바꿨다 이거야. 뭐 행정재산의 종류 네 가지를 볼까요? 첫째, 공용하고 공공용 그거 잘 봐야 돼. 공공용 재산에다 좀 별표를 해봐. 공용이 있고 뭐다? 공공용.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정부 재산인데 공무원들만이 사용할 수 있다면 공용이 되겠죠. 공용 봉투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정부 재산이지만 민간인들도 이용할 수가 있어. 뭐지? 공공용, 뭐 국립공원 이런 거 있잖아. 공공용.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뭐 종합청사, 군대 가면 연병장, 교도소 뭐 있지? 소년원 같은 거. 공공용 재산 별표 있어요.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예를 들면 공원, 도로항만. 근데 주로 SOC 같은 것은 주로 공공용 재산이죠. 기업용 재산. 그 다음에 보존용 재산, 문화재, 뭐 숭례문, 남대문, 같이 숭례문, 동대문, 뭐다? 보존용 재산. 그 다음에 일반 재산, 과거에는 잡종 재산 그랬죠?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 행정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으면 매각도 할 수 있고 교환, 양여, 현물 출자의 대상 초지를 이루는 일반 재산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9급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죠? 다음 중 공공용 재산으로 틀린 것은 1. 국립공원 5. 종합청사. 정답? 종합청사가 되겠죠. 이제 시장이 실패했다. 무슨 실패? 시장 실패. 이제 반대로 정부가 실패했다. 뭐다? 정부 실패. 아주 쉬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 시장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 하면 시장 실패야. 그러면 자연 독점, 불공정 거래행위. 무슨 실패다? 시장 실패. 그 다음에 정부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뭐다? 정부 실패. 정부 실패.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부정부패한다. 무사 안일주의를 하고 있다. 공기업이 자꾸 만들어진다. 무슨 실패다? 정부 실패 그런 거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돼. 시장이 불안전하다. 시장 실패. 그러면 시장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지. 시장에 맡기는 게 아니라 뭐다? 정부가 개입해. 그래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보다 강화. 반대로 정부가 실패했다. 정부의 독점 때문에. 고로 정부 실패를 극복하려면 또다시 시장으로 돌아가면 돼. 규제 강화가 아니라 규제보다 완화. 그래서 공기업 설치가 아니라 공기업의 보다 민영화를 줄 수 있겠죠. 간단합니다. 개념. 경제학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겠죠. 시장이 실패했다.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춰야 돼. 이게 바로 완전 경쟁시장이야. 뭐지? 완전 경쟁시장. 이때는 시장 실패가 아니다 이 말이야. 완전 경쟁시장.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그런데 뭐 수요와 공급의 뭐 불균형. 예를 들면 또 과다 공급. 여기가 아니라 과다 공급될 때 또는 뭐다? 과소 공급. 이게 아니라 이 상태나 이 상태. 과다 공급, 과소 공급. 이 상태를 무슨 실패라 말한다? 주로 무슨 실패다? 시장의 실패. 주로 과소 공급. 무슨 실패다? 시장 실패. 한마디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그게 바로 뭐야? 독점이 되는 거 아니야? 불공정 거래행위. 그게 바로 무슨 실패다? 시장 실패가 되겠죠. 개념. 시장 실패랑 경제활동을 시장기구에 맡길 경우 최적의 자원 배분 및 균등한 소득 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 시장에 맡겨두면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 인비지블 핸드에 의해 자원이 저절로 잘 배분된다는 것과 달리 시장이 자유롭게 굴러가는데도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 그 다음 줄. 시장이 자유롭게 굴러가는데도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 이게 바로 불완전 경쟁이 되겠지. 시장 실패 유형. 시장의 기능 장애 때문에 독점, 불완전 경쟁, 수익의 증가, 내재적 결함, 규모 경제를 실현했다. 또는 외부 요가, 나쁜 거예요. 부정적 외부 요가. 또는 환경 파괴, 공공재가 존재했을 때. 외재적 결함은 소득 분배보다 불균등. 시장 형태를 갖다 네 가지 했는데 거기서 요것만 묶어봐. 완전 경쟁 시장하고 자연 독점 시장만 좀 묶어줘봐. 완전 경쟁 시장하고 자연 독점 시장만 묶어주세요. 두 가지 비교해 봅시다. 거래자 수 다수. 자연 독점은 뭐다? 하나. 상품은 다 똑같지? 동질적인 거 동질적인 거야. 시장 진입 여부. 완전 경쟁은 누구나 다 진입해서 진입 자유. 그런데 자연 독점보다 진입 불가능보다 진입장벽이 생겨죠. 진입장벽. 예를 들면 주식시장. 생수 같은 거죠. 생수 같은 것이 보다 완전 경쟁 시장이야. 자연 독점은 전기지, 전력, 뭐 통신, 휘발유 이런 것들. 그건 주로 우리가 자연 독점 이렇게 말하죠. 그럼 어느 때 시장 실패가 되겠어? 어느 때 시장 실패가 된다? 자연 독점이 되겠지. 그 다음 게임의 종류에서 이제 제로성 게임 반대가 난 제로성 게임 그러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죠. 제로성 게임이냐, 난 제로성 게임이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제로. 제로가 한자로 하면 0이잖아요, 0. 그지? 0이다, 이 말이야. 제로, 썸. 요즘 썸 탄다, 그런 게 아니야. 요래만 하면 합이야. 합이 0이 됐어, 0. 제로가 됐단 말이야. 제로성 게임. 그럼 이런 반대로. 난. 아니다, 이거야. 아닐비. 0이 아니다, 뭐다? 비영합 게임,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고수업 칠 때, 게임을 때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게, 게임 이론에서 많이 나온 게 제로성 게임하고 난 제로성 게임이죠. 예를 들어보죠. 뭐, 우리 옛날에 도박으로 걸린 뭐 연예인들 몇 명 있었죠. 뭐, 바둑이 바라카나 뭐 이렇게 해서 이수근이하고 용만이가 고수톱을 친다고. 고수톱을 치는 거야. 고도하고 스톱도 할 수 있단 말이야. 선택되는 두 가지야. 고도하고 스톱할 수 있다. 선택되는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있다는 거야. 두 가지. 그럼 봅시다. 둘이 고수톱을 쳤어. 3시간 고수톱을 쳤는데 수근이가 10억을 잃었어. 마이너스 얼마다? 10억이야. 10억을 잃은 거야. 그러면 이때 10억은 이 사람한테는 이익이야, 손해야? 손해가 되는 거야. 얼마 손해봤지? 10억이다 이거야. 근데 반대로 용만이는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지? 10억이 돼. 손해다 이익이다? 이익. 그래서 두 자리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읽어봐. 무슨 게임이다? 손익게임. 손익게임을 갖다 제로성 게임 하는 거야. 합쳐봐. 둘이 얻은 자하고 잃은 자 이익을 합치니까 뭐가 된 거지? 제로가 됐잖아. 그러니까 너가 손해볼 때 내가 이익 본다. 너 죽고 나 살자. 뭐다? 제로성 게임 이렇게 하는 거야. 경제학에서 그냥 영합 게임.
그래서 수군이고 욕만일 때 치열한 경쟁이나 갈등이 일어나겠지. 반대로 둘이 고속철인데요. 3시간을 쳤더니 수군이도 뭐 플러스 1억을 번 거야. 그랬더니 욕망이도 뭐 플러스 뭐 10억. 하필 0이 아니잖아. 0이 아니잖아. 서로 이익 받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상생 게임을 뭐라 말한다? 나한 제로섬 게임. 공멸한다 이거. 공멸 게임을 뭐라 말한다? 제로섬 게임 이렇게 말하지. 거기까지 정리됐죠? 그래서 제로섬 게임, 영합 게임으로서 자원이 제한되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존재해야 이익을 보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사회 전체의 손익을 합하면 제로가 된다. 그리고 디귿 동의입니다. 네가티브 썸 게임 그래. 부정적을 뭐라고? 네가티브 썸 게임. 반대로 난 제로섬 게임. 기억. 비영합 게임으로서 자원이 제한되지 않아 경쟁자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게임이죠. 동요. 적극적이다 보다 포지티브 썸 게임. 긍정적 포지티브 썸 게임. 그럼 이겁니다. 제 강의를 수강한 모든 수험생은 제4의 행정사 시험에 모두 합격했다. 이게 바로 뭐지? 난 제로섬 게임 그래. 그런데 제 강의를 수강한 여러분들만 합격하고 제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학생은 다 떨어진 거야. 이게 바로 뭐다? 제로섬 게임 그러지. 제로섬 게임. 그 다음 78페이지 시장 실패 원인. 왜 시장이 실패했는가? 첫째는 그렇죠. 공공재가 존재했을 때. 공공재 존재. 왜 그러냐? 공공재가 존재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가격이 매겨질 수가 없어. 공공재는 또 공짜이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나타나. 고로 과소 공급이 되는 거야. 고로 무슨 실패다? 시장 실패야. 아셨죠? 가격이 제 기능을 하려면 재화의 경합성과 배제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공공재의 경우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특성이 있다. 소방 서비스나 국방 서비스를 생각해보자. 우리나라에 살기만 하면 돈을 내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이 서비스를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국방과 소방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런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 재화들의 존재 때문에 무슨 실패다?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 무임승차. 무슨 실패? 시장 실패. 두 번째 나왔죠? 재화보다 외부 효과, 외부성. 시장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보다 외부성. 시장에서 통제할 수 없는 시장 외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성이라고 한다. 예로서 공장이 시장 가격에 의해 최적의 상품량을 생산한다고 해도 그 공장 때문에 생기는 공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라는 비용을 생각해 보면 결국 최적의 생산이 될 수 없다. 외부성 중에서 재화의 외부효과, 정확히 부정적 뭐다? 외부효과. 현대자동차가 아반떼를 생산한다. 그런데 공해를 유발한다. 이 공해 같은 것은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잖아. 고로 최적의 생산이라고 말할 수 없지. 그다음에 3번은 당연히 뭐다? 불안정 경쟁이죠. 불안정 경쟁. 시장의 기능은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완전 경쟁 시장은 찾아보기 힘들다. 어디에나 진입장벽 등의 반완전 경쟁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치료된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있어. 진입장벽이 누구한테 높게 있어? 중소기업. 그래서 완전 경쟁 요소는 찾기 힘들다는 거죠. 불안정 경쟁. 네 번째, 규모의 경제. 크면 클수록 편익이 증가해. 반대로 비용은 감소하겠죠. 집정이익. 이것도 하나보다 독점이 되겠죠. 규모의 경제. 비용 체감. 봅니다. 일반적으로 생산 설비를 확대해서 생산량을 증대시키면 어느 한도까지는 평균 비용은 저한다. 이러한 사실을 규모의 경제 또는 대규모 생산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제 한계 생산력 체감의 법칙 있죠.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생산 규모를 증가시킬수록 평균 비용은 감소하고 평균 수익은 증가하는 현상이지만 이러한 규모의 경제는 무한하지 않아 일정 수준에 이르면 오히려 비용이 어떻게 증가된다 이거야. 그러다 규모의 경제. 다섯 번째는 당연히 완비되지 못한 시장 같은 거. 여섯 번째 똑같죠? 시장의 뭐다? 불안정성. 일곱 번째 정보의 뭐다? 비대칭성. 소비자보다 공급자가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못하는 거야. 정보의 뭐다? 비대칭성. 마지막 여덟 번째 소득 분배 불공평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뭐다? 심화.
문제 한번 출제 봅니다. 시장 실패 원인으로 틀린 것은 1. 공공재의 존재 2. 자연 독점 3. 재화의 외부성 4. 정보의 비대칭성 5. X 비율성 몇 번? 5. X 비율성은 무슨 실패다? 정부 실패. 이렇게 출제될 수 있죠. 자, 3절 정부 규제. 여러분 생각해보자. 시장이 실패했어. 시장 실패를 극복하려면 시장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개입하는 거야. 정부가 개입한다 뭐지? 정부 규제다 이거야. 그래서 규제는 필요악이다 그래. 규제는 필요하지만 악이 돼. 규제가 필요할 때는 어느 때냐?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규제가 독일 때는 언제냐? 정부 실패 때문에. 들어가죠. 규제가 뭐냐? 개인이나 집단의 자유자발성을 구속하는 행위나 강요혹은 금지시키는 활동으로서 정부가 개입하는 정책이죠. 정부 규제의 필요성은 시장 실패의 교정, 시장 실패를 극복한다는 거예요. 첫째, 시장의 효율성, 실패에 대한 치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 번째, 시장의 윤리성, 실패에 대한 치유는 소득 분배보다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규제 유형이 몇 가지 있는데요. 1번, 2번 반대 표시. 경제적 규제, 반대가 뭐지? 사회적 규제. 가장 쉽게 말하면 특정한 개인이나 기업한테 규제를 가한다. 경제적 규제.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를 가한다면 사회적 규제. 마약 한번 보자. 우리 현대자동차 공해를 유발하지 마라. 한번 생각해봐요. 특정한 기업체, 특정한 개인한테 규제를 간다. 이게 전부 다 뭐지? 경제 규제. 한번 봅시다. 주로 생산자야, 생산자, 특정 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를 의미하죠. 종류가 세 가지죠. 진입 규제. 누구한테나 다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야. 진입 규제. 어업권, 갑돌이 더만 어업권을 주는 거야. 물고기를 생산해라. 그 다음에 갑돌이 너한테 특허권을 줘, 특허. 그 다음에 오퍼상, 수입 규제. 또 직업면허. 을순이 너면 의사하고 변호사 해라. 직업면허 같은 것이 전형적인 진입 규제야. 근데 최근에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요. 가격에 대한 규제. 공공요금, 전기요금 올리지 마. 에너지 가격, 임대차 가격. 전부 다 가격에 대한 규제도 경제 규제죠. 그다음에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기업 결합, M&A 같은 거, 그다음에 합병에 대한 규제, 카르텔보다 담합, 밀가루를 담합했다. 규제를 가잖아요. 경제 규제. 상대적인 규제 강화죠. 그다음에 사회적 규제는 뭐냐? 시장에서 적절하게 취급받지 못하는 이익이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나 기업의 행위를 통제하는 거예요. 개인이나 기업 행위를 통제하겠다. 일반 대중을 보호해주겠다는 거죠. 페이 넘겨서 예를 들면 이제 소비자를 보호하는 규제야. 또 환경에 대한 규제, 작업 안전 및 보건 규제,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전형적인 뭐다? 사회적 규제겠죠. 이제 경제적 규제고 사회적 규제하고 비교 한번 해봅시다. 목적, 소비자를 보호한다. 예를 들면 독과점 횡포 방지, 부당이득 방지, 생산자를 보여준다. 과당 경쟁 방지, 산업 육성, 전부 다 경제 규제. 반대로 삶의 질 확보, 인간의 기본적 권리 신장, 경제적 약자 보호와 사회적 형편 확보한다. 한번 사회적 규제죠. 이론적 근거. 시장 경쟁의 효과성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어. 시장한테 맡겨놓으니까 안 되겠다. 반대로 사회적 규제는 어느 때? 대부분 시장 실패에 근거한다. 파급효과.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어느 게 파급효과가 크겠어요? 당연히 사회적 규제겠죠. 역사가 오래된 게 뭐다? 경제적 규제. 먹고 살만하니까 최근에 와서 강조하는 게 뭐지? 사회적 규제. 그래. 사회적 규제. 포획 현상. 어느 때 이제 포획이 일어났냐? 캡처 시롤이 피규제 산업의 포획이 발생합니다. 이제 바로 나온다. 우드 윌슨의 고객의 정치. 반대로 포획이 나타나야 된다. 윌슨의 뭐다? 기업가 정치 또는 대중의 정치다. 윌슨의 규제 정치로는 사회 이번 시험에 100%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야. 다시 뒤에서 할 거야. 그건 중요하니까. 3번, 4번 반대표시. 직접 규제 반대가 뭐다? 간접 규제. 직접 규제. 대부분의 규제는 다 직접 규제입니다.
정부가 직접 어떤 행위를 요구한다거나 지시하는 방법을 규제죠. 가격 규제, 상품 규제, 공해 방지 시설의 설치 요구 전부 다 직접 규제. 반대로 간접 규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부분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방법으로 규제. 예를 들면 우리 외부 요가, 외부 경제 요구가 있을 때는 좋은 일 했잖아. 칭찬해 줍니다. 보증을 주는 거야. 외부 비경제 요구가 나타날 때는 과태료를 물리는 거야. 그게 바로 뭐다? 간접 규제죠. 5번이 한번 입법구시에서 나왔는데 그냥 진입규제 반대가 뭐다? 퇴거규제. 진입규제하고 퇴거규제 차이가 뭐냐? 진입규제 아무한테나 다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 진입규제야. 어떤 사업이나 직종에 참여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자율을 제약하는 규제로서 대표적인 예로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줄 수 있다. 광업권, 어업권, 특허와 수익규제, 직업면허인 의사 약사면허증 아무한테나 다 인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막아버렸지 보다 진입규제. 반대로 퇴거규제는 뭐냐? 퇴거규제가 입법고시 한번 나온 적 있죠. 퇴거규제 한번 예를 들죠. 여기 서울시가 있어.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행사하겠죠. 여기 이제 서울시의 버스 회사가 있어. 버스 회사. 버스 회사가 A, B, C, D, E, F 많이 있겠지. 버스 회사가 있단 말이야. 버스 회사 중에서 범진여객도 있고 또 뭐 있지? 범진이 풍양운수가 있다고 생각해봐. 이 버스 회사야. 그럼 잘 보세요. 범진운수는 예를 들면 사당동에서 구산동까지 운행하는데 하루 이용객 수가 너무 많냐? 5만 명이 이용을 해. 5만 명이 온다. 근데 풍양운수는 중앙대 흑석동 중앙대 입구에서 조원동까지 운행하는데 하루 이용객 수가 10,000명이야. 10,000명이 이용한다. 그거 생각해봐. 그러면 이 코스, 이 범진역의 코스하고 풍양운수 코스하고 어디가 흑자 노선이지? 범진이란 말이야. 범진역의 노선이 흑자 노선이야. 그러면 다른 버스 회사들도 범진역에 여기에는 서로 운행하고 싶어 했지. 서로 운행하고 싶은다 이거야. 이때 정부가 막아버려. 야, A, B, C, D 너 여기 들어갈 수 없어. 막아버린다. 흑자 노선에서는 읽어봐. 무슨 규제다? 진입 규제를 가는 거야. 어느 버스 회사한테도 허가를 안 내주는 거야. 이제 반대로 풍양운수는 적자잖아. 적자가 나기 때문에 서울시한테 말합니다. 우리 이 노선을 운행하지 않겠다니까 서울시가 그래. 운행을 중단하지 말라고 규제를 가는 거야. 운행 중단하지 마. 규제를 갑니다. 적자 노선에서는 무슨 규제다? 퇴거 규제가 일어난다. 이해됐죠? 퇴거 규제 들어갑니다. 진입 규제와 정반대의 경우로서 사업에 대한 참여가 아니라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업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하는 규제를 우리는 퇴거 규제. 다시 전원드리죠. 흑자 노선에는 아무한테나 허가를 안 내줘. 진입 규제.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중단하지 말라고 규제를 간다. 퇴거 규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